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0분 정도 되었고요.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미국장이 또 급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우 1.99%, 나스닥 4.29%, S&P 500 3.2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이상 모든 시장이 급락하면서 밀리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급락을 하면서 또 특이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 큰 폭으로 6% 넘게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에 WTI 같은 경우에도 6% 이상 하락을 마감을 했고 브렌트유도 5.74% 6%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도 이런 모습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런 원자재 종목들에서도 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보통 시장이 하락할 때 여태까지는 어, 전쟁에 대한 이슈로 이 인플레이션이 더 부각이 되면서 원자재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이 시장 하락을 하는데 원인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거라는 그런 리스크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큰 시장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종목들도 하락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테마주로 볼 수 있죠. 관련주들이 좀 심하게 패는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WTI 지금 실시간 원유를 보시면요. 이 1시간짜리 봉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봉인데 이게 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도 추세상으로는 아직 뭔가 이탈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주에 큰 일정이 스케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9시 반, 네, 11일 오후 9시 30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CPI 지수가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공장을 돌릴 때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공장을 돌리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러면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생산하는 게 돈이 많이 들면은 소비자 물가에도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대표적으로 지표로 사용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전망하는 여러 의견들 중에서 지배적인 의견은 일단은 그 3월물 대비해서 4월물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3월이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3월 대비해서 유가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CPI 지수 자체는 조금 하락해서 나와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뭐 기대감 때문에 저점 매수세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재 상황 보시면은 유가뿐만이 아니라 이쪽 보시면은 뭐 아연, 알루미늄, 니켈, 구리, 뭐 대두 요런 쪽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그 때문에 시장을 빼놓고 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뭐 긴축에 대한 어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을 좀 더 크게 지배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대부분 많이 빠졌고요.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도 많이 빠지게 됐지만 지금 이제 에너지 종목들, 이제 원유 종목들 있죠. 원유 종목들이 상당하게 많이 빠졌고요.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일단은 미국장은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뉴스들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전승절에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특별 군사작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방의 침략을 선제적으로 타격을 해서 어, 오히려 자신들이 발생시킨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발언까지 진행을 했고, 어쨌든 무조건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핵 얘기라든가 핵무기 뭐 이런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무서움을 가졌었는데 그 얘기는 안 나왔었고, 지금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영국 국방부에서 푸틴은 나치와 같은 히틀러와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거는 뭐 주말간의 뉴스입니다. 이제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연기됐다는 거.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진정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거는 사실상 이때죠. 요때 FOMC 지난주 수요일 날 FOMC에서 금리 인상을 50bp를 실행을 하면서 기존에 75bp 올리는 것보다는 50bp 올렸으니까 아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꼬꾸라졌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우려감이 하나 있어서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풀려야 되는 거고 진정 효과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에 대한 우려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도 그 좀 빨리 풀려야 되는 부분으로 어, 보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원자재 가격이 좀 더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방금 보여드린 이런 중국의 봉쇄하는, 지금 봉쇄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 빨리 풀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봉쇄가 이어지면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질 않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이라든가, 그리고 제대로 출하가 못 되는 상황, 물류 대란,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겹겹으로 악재가 쌓이고 쌓이면서 이런 모습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제 애플 중국 공장에서 상하이에 있는 공장에 갇히면 끝장이라고 하면서 상하이 공장에서 집단 대탈출하는 모습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빨리빨리 풀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4월 수출이 22개월 만에 최저다. 봉쇄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0년 6월 이후로 최저라고 합니다. 이런 봉쇄가 빨리 풀려야지 시장에도 진정 효과가 좀 먹혀들면서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 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 매수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힘든 구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따로 다른 재료에 그 뉴스입니다. 1년치 주문이 밀려서 없어서 못 파는 K 굴삭기. 지금 굴삭기 같은 경우,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때문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지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황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다시 또 이제 재건을 하려면은 굴삭기가 필수적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부서져 있는 공간들을 한번 쭉 치워내고 다시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굴삭기라든가 중장비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보시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의해서 밀 가격이 또 폭등을 했다. 도넛과 과자 더 오르나,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들이 빠졌는데, 지금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2008년 이후로 밀 가격이 최대 폭으로 올라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밀 관련주, 과자 관련주도 한 번쯤은 또 한번 시세를 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관련주로는 뭐 해태제과 이런 쪽으로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탑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밀 관련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벽에 속보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미국에서
11일 북한 관련해서 안보리 긴급 회의 요청을 했다. 어제 오늘 그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의도 뭐 새벽 1시부터 몇 시까지였죠? 뭐 지금 도로 통제를 국회 앞에서는 도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전 정정 친북 성향, 친중 성향의 이 전 정권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또 이런 관련되어 있는 안보리 긴급 회의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거 관련해서 어제 또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빅텍이라든가 그리고 한일 단조 그리고 퍼스텍이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방산주로 뽑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또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드론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이런 스페코, 휴니드 이런 종목들 방산주들이 어제 시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무슨 안보리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한반도 안보 엄중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보도를 했었고 오늘 새벽에 12시 지나면서 정오가 지나면서 새벽 12시가 지나면서 이제 통수권을 이어받았고요. 이거 관련해서 방산주도 오늘 한번 살펴볼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시장이 또 하락을 해버렸으니까 시작을 하락을 했고 지금 너무나 지금 불안감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정권도 바뀌게 되었고 정권이 바뀌는 날이고 정권이 바뀌는 날이고 전 정권과는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뭐 미사일을 발사를 할지 그거는 뭐 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방산주에 어제 돈이 들어온 거를 봐서는 오늘 한번 시세를 나와줄 수 있는지 시장이 하락할 때 해지를 할 수 있는 섹터로 뽑힐 수 있는지 오전장에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뉴스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새 전기차 공장 설립 논의 중이다. 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몇 주 전에도 봤던 뉴스 같습니다. 나왔던 뉴스인데 한 번 더 나온 것 같고요. 사실상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3.2를 넘어갔었습니다. 미국장에서 3.2를 넘어가면서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그 어, 하락하는 흐름이 어쩔 수 없이 보여지게 되겠지만은 이런 뉴스들이 또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또 이런 뉴스들이 호재로 발생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거는 염두해 두시고 나중에 시장이 좀 잠잠해졌을 때 지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판매라든가 실적이 상당히 좋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전환기이고요. 전기차로 넘어가는 전환 구간이고 지금 현대차에서 예전에 어, 내연기관 그 관련된 부서를 없애고 전기차 부서를 신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런 전기차의 전환에 되게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판매 실적도 엄청나고 있으니까 이 시장이 좀 잠잠해질 때 충분히 호재로 발생을 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서 나중에 꼭 기억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 새로 나온 뉴스라든가 뭐 이런 마감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내용이지만은 어, 지금 그 시장에 있는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물론 의견이 많겠지만은 좀 몇 가지
좀 조금 좀 신뢰도가 조금 높은 그런 거를 자료를 갖고 왔는데 주봉상 지표입니다. 이게 무조건 들어맞는다는 아니지만은 좀 신뢰도가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 주봉상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RSI라는 지표가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단기적 반등이라도 적어도 단기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요런 구간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요런 구간들 보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코로나 때도 30 이하로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요때는 좀 우크라이나 그 전쟁 발발로 인해서 단기적 이슈로 인해서 좀 조금은 달랐던 상황이다라고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지금 오늘 어제부터 3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손절보다는 어 제가 어제 드렸던 것처럼 공포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물량들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런 구간들에서도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요런 구간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심지어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으로도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못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RSI 지표에서 30 이하로 떨어질 때는 단기적 이상으로 네, 어쨌든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 반등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런 구간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잖아요. 지금 가격 자체는 상당히 저렴해진 구간은 맞습니다. 물론 지금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데 이게 또 한두 가지가 풀리게 된다라면은 어, 또 시장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건데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단은 어쨌든 투자자의 몫인 거니까 지금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CPI 지수입니다. 어, 인플레 지수라고 대표적인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발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는 RSI 지표가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구간들입니다. 가격 자체는 너무나 저렴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라든가 우리나라 굵직한 대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장중에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 시장에서 개인들 투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개인들 투매가 발생을 했는데 보통 시장 반등을 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저점 매수세, 뭐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이 순매수세를 이어 나갈 텐데 그 순매수를 이어나갈 때는 호재가 엄청나게 있거나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야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호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이면서 조그마한 악재도 그 좀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저점 매수세가 저점 매수세가 죄송합니다. 저점 매수세가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는 구간들은 저렴한 가격일 때여야 되는데 어제 투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투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더 크게 하락을 할 거야 라면서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이제 그 매도를 하는 행위가 투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물량들이 어제 오후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투매가 어제 발생을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투매가 발생했다라는 것으로만으로 봐도 지금은 가격이 저렴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CPI 지수 그리고 뭐 RSI 지표 그리고 그럼 개인들 투매 나온 상황 요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고비만 지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RSI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반등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3천까지 뭐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희망 회로를 정말 돌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지금 6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장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입장에서도 당장에 빨리 3천까지 올라가 주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어, 하지만 지금 지표상으로 요런 구간들이 요런 구간들이 결국에는 반등 정도는 나와주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니까 적어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반등이 나와주는지 하루 이틀 이 고비들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뭐 개장할 때는 뭐 1% 가까운 1% 이상으로 빠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하락 출발을 할 텐데 어려운 시장에서 성투하시고 내일 오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굳이 매도에 임하기보다는 반등을 나와주는 것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어,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유연한 자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